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신우이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혼녀가 된 신우이를 떠맡게 되었죠. 신혼 때 한창 저희 집에서 눌러 살던 신우이를 겨우 떼어냈다 싶었는데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온 것이 아주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해야 할지 이혼하고 온 신우이는 이전과 달리 매우 바빠 보였고 집에 잘 있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말로는 앞으로 독립해서 살아야 하니 정신 차리고 살기 위해 바쁘게 지낸다는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신우이의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그 말이 썩 믿어지진 않았죠. 그래도 이혼까지 한 마당에 스스로 마음가짐이라도 제대로 했을 거라 생각하며 저희도 그런 신우이를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몇 달간 저희 집에서 지냈던 신우이는 어느 날 갑자기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예전 신우이가 갖출 때가 떠오르는 듯 했고 걱정을 했습니다. 찾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며 쪽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떠난 신우이는 남편과 겨우 연락이 닿았어요. 야 장희진, 너 갑자기 어디 간 거야? 찾지 말라니. 말대로야. 나 일자리 구했어. 당분간 여기서 일도 하고 지낼 것 같아. 반년이나 1년 정도 걸릴 거야? 아무튼 나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연락해. 신우이는 걱정하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정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결혼하고 이혼까지 한 다 큰 성인을 계속 걱정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도리어 그런 남편이 걱정이 되었고 저희 부부에게 염려를 떠안긴 신우이가 또다시 얄미워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피곤해야 직성이 풀리는 건지 나이를 먹도록 철이 들지 않은 신우이가 답답했죠. 그래도 한편으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나마 스트레스가 덜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신우이가 갑자기 사라진 지 반년 정도 지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친 몸으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저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와 같은 층 이웃들 중에는 갓난아이를 키우는 집이 없었기에 그런 아이 울음소리가 아주 생경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다른 층에서 들리는지 아니면 옆집 TV 소리 정도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그 소리가 집안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안방 쪽에서 들리는 듯한 한 소리에 따라가 봤더니 세상에 저희 안방 침대에 웬 처음 보는 갓난아이가 놓여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귓가를 울리는 아이 울음을 듣고는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다음 들었던 생각은 제가 다른 집을 잘못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피곤해서 옆동이나 다른 층에 잘못 찾아왔구나 싶어서 놀라서 다시 거실까지 뛰어나갔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집은 우리 집이 맞더라고요. 익숙한 풍경과 때 묻은 가구들까지. 몇 년 전 남편이랑 아등바등 벌어서 대출을 갚고 인테리어할 돈이 없어서 도배지 사서 직접 발랐던 저희 집이었어요. 그런 저희 집에 갓난아이가 있다니 그건 꿈보다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놀란 저는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고 퇴근해서 오는 중이었던 남편 역시 영문 모를 그 상황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곧 도착한다니 상황 파악을 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며 저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울고 있는 아이를 잠시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며 아직 아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였기에 제가 갓난아이를 안아드는 것은 익숙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자세를 고쳐잡고 작은 그 아이를 가슴에 안아 살짝씩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안아주니 아이가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고서야 정신이 조금씩 돌아온 저는 아이의 등 밑에 있던 쪽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연님, 미안해. 애 좀 부탁할게. 익숙한 필체로 적혀있는 글씨를 보고서야 저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반년 넘게 연락 없던 신우이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냅다 아이를 놓고 가버린 거죠. 그동안 다 큰 성인인 신우이 뒤치다거리 하느라 뼈가 삭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아이까지 버리고 간 신우이의 행패에 저는 뒤로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욕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누구 짓인지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아 다행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남편 역시 신우이의 지심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애초에 반년 전 이혼한 신우이가 애를 낳았다는 것부터가 설명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혜진이 애가 임신한 상태로 이혼했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상민이 아야? 글쎄 그건 우리도 모르지. 애초에 그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혼했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 어차피 혜진이 얘는 연락도 안 돼. 아마 우리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해놓은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상민 씨한테 연락이라도 좀 해봐. 그래도 그쪽에서는 뭐라도 알고 있겠지. 신우이는 연락도 안 되지. 애 아빠는 누구인지도 모르겠지. 그 상황에 저희가 물을 곳은 심해부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예상해서 남편이 미리 문자까지 남기며 겨우 연락이 닿았고 어렵게 심해부의 입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이가 이혼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신우이의 불륜 때문이었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뒤에서 바람을 피고 있던 신우이가 매부에게 불륜을 들키면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모두 예상하는 대로 신우이가 제게 떠넘기고 간 그 아이가 바로 그 불륜의 증거인 듯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난임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저 때문에 임신이 어렵다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부부끼리 이겨낼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직 신혼이니까 노력하면 충분히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상 임신을 해도 당연히 제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무래도 그 시기가 의심스러워서요. 그때 한동안 혜진이가 수상 쫓기도 했고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의심해봤더니 그게 저 몰래 뒤에서 연애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것도 운동한다면서 매일 만나던 트레이너 놈이랑요. 그것도 제가 돈 주고 끊어준 건데 참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거 알고 제가 바로 이혼하자 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별로 화도 안 나고 차라리 결혼 생활이 짧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제서야 알게 된 사건의 전말에 저와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설마 신우이가 불륜을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후로 늘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신우이가 남의 자식을 낳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 저희 부부를 팔아먹고 공범으로 만든 신우이 때문에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심해부가 점잖은 사람이라 이혼으로 끝이 난 거지 그게 아니었더라면 신우이는 당연하고 저희까지도 공범으로 취급되어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쭈뼛했죠. 어쨌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데 나한테 일을 맡기고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어찌할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애를 두고 가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안 튀어와? 오빠랑 언니가 화낼까봐 차마 직접 말을 못하겠어서. 언니, 같은 여자 나 좀 이해해주라, 어?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너 어쩌자고 이래. 바람 펴서 이혼하고 남의 자식 낳아서 뭐 어쩌려고. 언니,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이미 생긴 애를 어떻게 하겠어.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내 대신 그 애 좀 키워주면 안 될까? 언니랑 오빠 어차피 아이 가지기 힘들잖아. 그러면 나중에 입양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아예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것보다는 핏줄이 낫지 않겠어? 원래 딸들은 고모 닮는 거 알지? 걔도 오빠 닮으면 다들 언니가 낳은 줄 알 거야? 정이야 키우다 보면 드는 거고 언니도 원래 애기들 예뻐하잖아. 저더러 냅다 아빠도 모르는 아이를 키우라는 신우이의 얘기는 제 화를 돋구기 충분했습니다. 옆에서 전화를 듣고 있던 남편도 비슷해 보였죠. 장혜진, 헛소리 하지 말고 네 애 빨리 데려가. 네가 일 벌리고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어? 오빠, 언니는 몰라도 오빠는 내 사정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오죽하면 이렇겠냐고. 솔직히 오빠도 빨리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 그냥 조카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줘. 어? 얘가 진짜 왜 이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널 이렇게 키웠어?
부모님이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어? 대체 어디까지 막 나가려고 그래? 너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오빠, 나 이제라도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언니 오빠는 내가 평생 이혼녀 딱지 붙이고 살기를 바래? 헛소리라는 신우이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추궁 끝에 신우이의 계획을 알게 되었죠.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만나서 애를 낳은 신우이가 그새 누구를 또 만났는지 저한테 아이를 떠넘기고 이제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재혼을 하려면 아이가 걸림돌이게 되겠다 싶었는지 저희에게 맡겨두고 간 거였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사단해버린 신우이에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화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기를 친동생처럼 챙겨줬더니 이제는 저를 뒷수습하는 종년 취급하고 있었네요. 동생처럼 생각했던 신우이에게 온갖 정이 떨어진 결국 저는 신우이의 말로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동생이건 내 신우이건 다 떠나서 인간만도 못한 그 여자를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태 오냐오냐 하는 오빠 때문에 믿고 까물던 신우이에게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선전포고하며 이번에도 신우이를 넘어간다면 똑같이 이혼할 생각을 하라 말했고, 마찬가지로 화가 많이 난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대로 신우이에게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복수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제가 복수를 했다기보다는 결국 자기 업보를 돌려받는 것이었으니까요. 우선 저는 신우이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을 뱉어내게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신우이가 이래저래 돈을 빌려간 것들이 꽤 되었거든요. 남편이 빌려준 건 빼고 치더라도 꽤 됐었죠. 저야 여태까지는 동생이나 다름없이 생각했었기에 받을 생각도 없는 돈이었지만 이제는 남이 되었으니 받아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돈을 빌려주고 받아가는 정황들이 문자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제가 혹시 몰라서 따로 받아둔 차영증도 몇 장 있었어요. 그때는 신우이가 거저 주는 돈이라 쉽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써둔 거였는데 그걸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신우이를 사기로 고소했고, 고소장을 받은 신우이는 당황하며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돈 몇 푼 가지고 지금 날 고소하는 거야? 가족끼리 이래도 돼? 가족? 네가 날 가족으로 생각하기는 해? 내가 새언니기 이전에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동안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도와줬더니 그네를 이런 식으로 깎니? 지금 내가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이런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내가 이런 거는 내가 너 이제 가족으로 생각 안 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너희 오빠가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무슨 상황인지 너도 알겠지? 일부러 네 전화 안 받는 거니까 이제 와서 네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하지 마. 신우이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저는 그 다음으로 신우이가 결혼하겠다는 남자의 가족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우이와 그 남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저를 무서워하지도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우이가 애를 버리고 도망간 뒤에도 여전히 SNS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신우이가 사진을 올리는 사진들을 보며 신우이가 상견례를 하게 될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신우이의 이름으로 예약된 날짜를 알아내서 시간 맞춰 찾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신우이의 약혼자와 그 가족들을 만난 저는 신우이가 버리고 간 아이를 업고 나와 그동안 신우이가 벌였던 모든 만행들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익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낳은 아이예요. 그것도 남편이 뻔히 있는 상황에 바람이 나서 말이죠. 그 와중에 이제는 아이는 남한테 버려놓고 자기는 재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드님이 예비 며느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드님 인생을 걱정하신다면 부모님이 나서서 뜯어 말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 같은 꼴 보기 싫으시면 말이에요. 학창시절 사건들부터 철없던 신우이의 과거와 이전 결혼 생활의 복잡한 남자관계까지 말을 하니 그쪽 부모와 그 남자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 쪽 짐이 좀 사는 건지 그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포장되어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폭탄 같은 발언으로 상견례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파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동안 사근사근 자라길래 괜찮은 애인 줄 알았더니 너 이런 애였니? 그런 애가 어디 우리 아들을 넘봐.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겠구나.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어쩐지 이거저거 숨기는 게 많더니 이 정도 쓰레기일 줄 몰랐다. 나도 그동안 너한테 드린 돈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라. 어머니, 아버님, 영주씨,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내 말 좀 들어줘. 그 남자도 신우에게 속았던 게 적지 않게 억울했던지 저처럼 그동안 들인 돈을 받아내겠다며 엄포를 놓고 떠났습니다. 모두 떠나고 빈자리에는 황망한 표정의 신우이만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린 신우이는 저를 보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차피 내가 잘 되면 언니 더 좋은 거 아니야? 애 하나 갖다 맡긴 게 그렇게 억울했어. 어차피 애도 못 낳으니 선신 좀 써준 건데 사람 성질이 이따위로 무시해? 기가 막힌 헛소리를 들으려니 더 말을 섞고 싶지는 않았지만 신우이는 참 끝까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어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신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너 말 조심해라. 네 막말터는 안 빠져. 그리고 네 짐 떠넘긴 거지 이게 선심이니? 네가 인간이 조금이라도 되었고 염치란 게 있었다면 이런 짓은 못해. 됐고, 네 애는 네가 알아서 키워라. 그리고 남은 계좌 다 맡기기 전에 내 돈 갚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앞으로 아르바이트도 못 구할 줄 알아. 저는 억울해서 씩씩대는 신우이에게 아이를 다시 떠안겨 주었고 그래도 자기 자식은 걱정이 되었던 건지 받아드는 신우이를 보며 그 자리를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을 통해 신우이의 소식을 알게 되었죠. 혜진이 결혼한대. 결혼을 한다는 신우이의 말에 설마 그 남자랑 결혼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상견례 자리에 찾아갔던 그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아빠랑 결혼을 한다는 얘기였더라고요. 도저히 혼자 아이 키울 자신은 없었던 건지 아이의 친부를 찾아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워낙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신우이가 끊어냈던 모양인데 이제는 애도 있고 다른 남자도 없으니 자기도 별 수가 없었겠죠. 그나마 아이에게는 다행인 일인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 오빠에게 결혼식에 와달라고 사정하는 신우이가 참 대단해 보였네요. 물론 저희는 신우이의 결혼식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못 오면 돈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는 신우이의 얘기를 들은 남편이 자기 동생이지만 정이 떨어진다면서 완전히 손절을 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은 차마 신우이를 끊어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천사 같던 남편도 막 나가는 신우이를 더 이상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았던 건지 결국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남편의 유일한 혈육을 끊어내버렸습니다. 다행히 저도 고소했던 내용대로 신우에게 빌려주었던 돈은 법적으로 잘 받아내었고 그 후로 신우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었지만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면서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에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우이 때문에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부디 저희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